안 좋은 타이밍에 임금 인상 이슈가 나오니까 코스트가 올라가는 부분을 좀 반영했지 않나 볼 수가 있고, 현 시점에서 여행 관련주를 공격적으로 베팅을 해가지고 연말까지 쭉 가져가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은 조심할 필요가 있다. 근데 그런 관점이기 때문에 만약 여러분들도 경제 복지를 보실 때 지나치게 작은 주식보다는 숫자가 나오는 숫자가 AR 인베스트 하창봉 대표 오셨고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일단 오늘 시작은 좋았던 것 같은데 네. 지금 막판에 좀 빠지는 모습이 보이네요. 근데 일단 기분이 약간 나쁜 거는 그 외국인과 기관이 같이 매도를 하면서 SK 하이닉스가 좀 특별히 많이 빠진 느낌이 들어요. 4% 가까이 빠졌으니까. 네. 예, 오늘 좀 상황을 좀 설명해 주시죠. 많이 빠진 건 아니거든요. 근데 지수로는 이제 크진 않은데. 또 많이 오른 것도 아니고 오전에 조금 잘 선방을 하다가 1시 이후부터 조금 또 쭉쭉 빠지다 보니까 또 오랜만에 이제 치수 기준으로 종가가 저점 때 마감을 하게 되면 또 우리가 막연하게 경계하는 게 있잖아요. 또 내일이 동시 만기일입니다. 동시 만기일이 이제 만기는 매달 있습니다만은 동시 만기 선물과 옵션이 같이 겹친 동시 만기일은 1년에 4번 있는데 그게 이제 3, 6, 9, 10이잖아요. 그럼 이제 동시 만기가 개별 만기보다 약간 파생된 이제 뭐 결합 상품이 좀 많다 보니까 조금 변동성이 좀 큰데 일단은 좀 이렇게 봤어요. 하이닉스가 시가총액 2위입니다. 네. 어제는 이제 물론 이제 검증되지 않은 루머 때문에 하이닉스의 어떤 불량 이슈 때문에 뭐 사실 그걸 가지고 좀 하이닉스 측에서도 감론을박이 좀 있었습니다. 그 너무 잘못된 기사 오버하지 마라 그런 것도 있었고 이제 그거는 사실 크게 중요하지 않았는데 오늘 하이닉스 갔다가 오후장 접어들어서 한 3, 4% 빠지더라고요. 제가 봤습니다. 왜 빠지는지 알아냈습니다. 알아냈어요? 네. 아니, 너무 자신 있게 얘기하시는데? 예, 자신 있죠. 자신 있지 않으면 이야기 하지 않습니다. 얘기해봐 주세요. 딱 한시 기사가 나온 게 아유 참 축하드릴 일인데 우리 주주로서는 또 기분 안 좋은 일 하나 있습니다. 하이닉스가 그러니까 처음 입사하시는 초임 그 직원분들의 임금을 한 8에서 9% 올린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나도 아까 그 뉴스 봤는데. 근데 이게 그냥 흘릴 게 아니. 주가 관점에서는 사실 조금 지나게 보면 NC소프트라든지 넷마블이라든지 임금 인상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주가는 출렁했었어요, 사실은. 근데 하이닉스도 왜냐하면 보통 임금 인상률이 대략 3, 4% 정도였다고 합니다. 연봉 기준으로 보게 되면. 근데 이제 워낙 좀 하이닉스가 작년 연말에 조금 곤욕을 치른 게 하나 있거든요. 최태원 회장이. 그건 바로 성과급 문제였습니다. 성과급을 너무 조금 말하면 작게 줬다. 작구나. 그래, 예, 그런 이슈가 있는데 하이닉스가 이제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신입 직원입니다. 기존 말고 부장 차장님급들은 아마 상대적으로 오르는 폭이 좀 덜할 거고 신입들. 지금 오늘 나왔던 이야기는 초임 연봉이 삼성전자 초임보다 많다 그런 내용도 나왔었거든요. 그러니까 나도 제목에 그 통큰 배팅 뭐 이렇게 본 것 같아요. 네. 최태원 회장이. 그러면 이제 이게 그렇게 그럼 많이 밀릴 내용이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데 그렇지 않아도 이건 타이밍의 문제예요. 하이닉스가 어제부터 주가가 조금 불안한 상태에서 임금 인상 이슈가 나오다 보니까 심리적으로 결정적으로는 비용의 증가잖아요. 그런 것도 일단 영향을 미쳤다. 결정적으로 그러면 임금 인상 때문에 주가가 자꾸 내려가느냐 그건 아니고요. 안 좋은 타이밍에 임금 인상 이슈가 나오니까 코스트가 올라가는 부분을 좀 반영했지 않나 볼 수가 있고 두 번째는 이제 내일 동시 만기 이건 근데 그 정시 중에는 그게 있습니다. 지금 보여지는 편은 위쪽이잖아요. 그러니까 상승 쪽으로 본다. 아니 그러니까 보여지는 편은 왜냐하면 사실 우리가 HTS 보면 믿지 말아야 될 지표가 하나 있는데 이거는 저는 증권사 오래 했기 때문에 압니다. 증권사 모든 화면에는 다 현재가, 차트, 매매 동향, 뉴스 이런 게 나오는데 몇 개 특정 화면에만 대해서 가로를 치던 화면이 있어요. 이건 전 증권사 공통입니다. 모르시는 분도 정말 이런 게 있구나. 그래서 8.15 모니터를 보셔야 되는 겁니다. 특기 수요일 날요. 자, 그게 뭐냐면 추정이라는 게 있어요. 네. 그래서 HTS라는 거는 어떤 게 우리가 보는 투자에 참고하는 화면인데 참고하는 화면에 현재가면 현재가고 차트면 차트지? 갑자기 추정이란 말을 줘뒀냐? 그건 뭐냐 하면 추정이란 단어가 들어가는 게 딱 하나 있습니다. 그게 주체별 포지션 분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제 선물 옵션 하시는 분들은 뭐 외국인들이 어디로 올라가야 이익이냐 이런 계산을 좀 하시거든요. 근데 그게 현재로서 때 보여지면 보여지는 편은 외국인은 위쪽으로 베팅이 되어 있어요. 그게 좀 중요한 거고. 근데 그걸 뭐 믿고 안 믿고의 문제보다 오늘 오후장에 밀렸던 건 뭐냐 하면 주식을 왕창 판 게 아니고 그러니까 외끈독 현상이라고 해서 개의 꼬리가 몸통을 흔든다는 가장 흔한 표현이 있는데 아까 보니까 2,000계약 정도 선물은 이제 주식이란 표현을 사용하지 않고 계약이라 표시를 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2,000계약 정도를 좀 흔든 것 같은데 일단은 큰 그림에서
글로벌 증시가 견조하잖아요. 그렇죠. 지금은. 그리고 지금 연준 의원들이 블랙아웃 기간입니다. 블랙아웃은 뭐냐 하면 FMC가 미국 현지 시간으로 6월 14일, 15일 날 다음 주 중반에 열리는데 FMC 열리기 일주일 전에는 우리가 보통 수능 시험 보시면 선생님들 어디 들어가서 못 나오시잖아요. 핸드폰. 똑같습니다. 연준 의원들도 FMC 열리기 일주일 전에는 셧다운하우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변동성이 없지 않냐. 그냥 호재가 없는 상태에서의 누름이었다. 지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일단 내일 동시 옵션 만기일이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까지 선물 계약수를 보면은 뭐 상승으로 그것도 좀 높은 상승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이제 일반적으로 예상들을 하고 있었는데. 그거는 근데 사실은 주식을 5월에 8조를 팔아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습니다. 보여지는 패가 외국인이 선물 매수 계약이 2만 계약이 넘고 상승으로 베팅하는 콜옵션 매수와 풋옵션 매도가 있다 하더라도 이거는 왜 그랬냐면 기초자산이라고 이야기는 주식을 8조 원이나 팔았기 때문에 발생 보여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떤 이야기를 드리는 거냐. 보여지는 패는 안 믿으셔도 되고 사실은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의 시장 방향성은 큰 그림에서는 대외 변동성이 우선입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만약에 아무리 상방으로 베팅을 해놨는데 미국 증시에서 폭락을 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이슈. 그러면 그 다음날 그 장이 그 포지션대로 갈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포지션이라는 건 단순한 참조일 뿐이다. 저는 그렇게만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면은 내일 시장의 흐름은 네. 결국은 오늘 저녁 나스닥 미국 시장의 어떤 결과를 보고 방향성을 알 수 있겠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건가요? 지수를 올리기 위해서는 이제 우리나라는 시가총액 방식을 사용하니까 지금 미국장이 잘 보면 어떤 나스닥의 흐름이 되게 좋아요. 약간 바뀌었습니다. 6월 접어들어서 다우존스 산업지수 그러니까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뭐 경기 민감 경제 회복주는 이제 너무 식상한 거예요. 별로 안 움직이고 이제 꾸역꾸역 기술주들이 지금 올라와주고 있습니다. 올라와주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이 이제 우리나라 장으로 반영이 되려 그러면 첫 번째는 코스피 지수를 구성하는 거는 어쨌든 삼성전자 하이닉스잖아요. 그러니까 나스닥이 오를 때 미국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같이 올라야 됩니다. 그렇죠. 네, 같이 안 오르면은 또 좀 지지부진할 수가 있고 두 번째는 어쨌든 5월 달부터 우리나라 코스피를 주도한 게 자동차이기 때문에 제가 지난주 방송 마지막 코멘트 혹시 기억하십니까? 아니 못해요. 일부러 기억을 안 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렇게 인상 깊은 말이 없었던 것 같은데. 왜 이러십니까? 그러니까 좀 분발하시라고. 그렇습니까? 아직 저희 진가를 모르시는군요. 제가 지난주 마지막 방송의 코멘트가 차차차였어요. 그러니까 자동차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자동차주의 흐름 자체가 제일 중요한데 어쨌든 미국 52주 신고가에는 우리가 쉐보레라고 알고 있는 GM과 포도가 있습니다. 그 중심을 좀 보시면은 내일도 아마 제 생각은 오늘 조금 밀렸던 하이닉스의 자동 복원력 그리고 자동차주가 조금 더 갈 수 있는지 아까 조금 미리 스포일러 말씀드리면 만도라는 기업들이 장우 마치고 공시가 하나 나왔는데 시간에서 약간 잘못된 반응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건 제가 조금 이따가 한 번 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그 자동차 얘기할 때 좀 이야기하고요. 네.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그 각국별로 백신이 그 잘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한국도 지금 네. 순항을 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백신 전국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시 여행주, 그 다음에 이제 항공주, 이게 뭐 한국만이 아니라 미국도 좀 움직이는 것 같고. 네. 근데 이제 한국은 오늘 항공주들 아주 좋았잖아요. LCC들 특히. 어떻습니까? 이게 근데 오늘 일일 장세로 끝날 것이냐, 일일 천하로 아니면 이게 어느 정도 생명력을 가진 테마이냐? 그게 지금 가장 고민인 겁니다. 이제 좀 보면 오늘 티웨이 홀딩스라는 좀 작은 회사의 변동성이 좀 컸습니다. 사실은 컸는데 그 5월달 한 달 내내 경제 회복주가 많이 움직였잖아요. 여행주도 마찬가지였고 그래서 일단은 그 레벨의 그러니까 언론에서 릴리스되는 레벨의 수준이 정말 현실화로 다가오고 있거든요. 뭐 실례로 오늘 미국이 어저께 뭐라고 그랬냐면 대한민국에 대해서 여행 권고 1단계 수준으로 낮춰준 겁니다. 1단계는 그럼 어느 수준이냐? 그냥 일반적 사전 준비 정도입니다. 가도 된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근데 여기에는 물론 여러 가지 정치적 이해관계가 섞여 있을 겁니다. 갑자기 한국에 지금 16.5%, 17% 좀 찍고 있는데 이거 왜 접종률? 그럼 당연히 우리 알다시피 7월달 예정에 도쿄올림픽을 감안한 어떻게 보면 한국의 여행 권고를 1단계 낮춰준 게 있겠죠. 그런데 어쨌든 간에 시장은 그러면 미국에 바라본 한국에 대한 여행 권고를 1단계로 낮춘 부분 여기에 우리 정부가 뭐 찍었냐면 트래블 버블에 대해서 상당히 지금
청와대라든지 정부에서 쉽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조금 더 구체화적이에요. 오늘 나왔던 트래블 버블 이야기, 트래블 버블, 예, 쉽게 말해서 백신을 맞은 국가에 대해서는 이렇게 버블이 이제 안 좋은 의미는 아니고 이거는 이렇게 큰 우산을 쳐줘가지고 그 바운더리, 뭐 예를 들어 지금 국가 한국 같은 경우는 한국 기준으로 싱가포르, 대만, 태국 뭐 이런 국가에 대해서는 백신을 맞으신 분들에서는 상호 여행이 될 수 있다. 근데 이제 약간 지금 좀 타이트하죠. 일단은 단체 여행객만. 근데 이게 뭐냐면 시장 관점에서는 지금은 단체 여행객만만 이야기 나옵니다만 이게 차차 풀릴 가능성이 높은 거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런 흐름이 있는데, 그러니까 저한테 본질적으로 물어보셨던 과연 그러면 여행 관련주, 항공 관련주 앞으로 고고싱을 계속할까에 대한 문제. 현재 주가도 많이 올랐는데, 맞아요. 그거는 제가 한 템포 쉬었다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냥 해요. 쉬는 타임이 어딨어. 아, 그렇습니까? 그럼 이제 일단 조금 생각해 봤는데요. 네. 항공사가 두 개가 있습니다. 예. FSC라고 해가지고 대한항공, 아시아나처럼 큰 항공사가 네. 있고 LCC라고 이야기를 해서 뭐 티웨이항공이나 제주항공처럼 작은 항공사가 있는데 좀 최근에 문제가 하나 생긴 게 두가 있습니다. 이 항공주가 실적이 정말 좋아져야 되는 거잖아요. 지금 그렇죠. 주가들이 정말 이제 사람들이 이동을 하고 항공권을 끊을 거야, 비행기를 탈 거라는 생각을 주가를 많이 올려놨어요. 올려놨는데 문제가 두 가지가 생겼는데 첫 번째는 그러면 시장에는 최소한 3분기 실적에서 2분기까지는 내가 용인해 줄게. 3분기 이렇게 조금 늦어도 좋아. 그래. 한 4분기 정도에는 흑자 전환을 보여줘야 되는 숙제를 안고 있는데 여기에 그러면 흑자 전환을 하려면 첫 번째는 비행기가 떠야 됩니다. 그렇죠. 근데 두 번째는 비행기가 뜨려고 했는데 비용이 지금 올라가고 있어요. 첫 번째가 유가가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제트유. 두 번째가 뭐냐면은 유럽에서 EU에서 항공에 들어가는 제트유에 대해서도 탄소세를 부과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또 나와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뭐냐면은 항공사 입장에서는 물론 지금 비용 따질 때가 아니에요. 이쪽 섹터는. 그렇죠. 하지만 이게 상승 탄력을 조금 둔화할 수는 있을 것 같고 두 번째는 호재도 자꾸 받다 보면은 그게 권리인 줄 압니다. 우리가 그냥 밖에서 하는 이야기가 남의 배려를 너무 자연스럽게 받다 보면 그게 권리인 줄 안다는 표현이 좀 있잖아요. 그냥 익숙해진다? 네, 익숙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약간 익숙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오늘처럼 올랐을 때 추격 매수는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만약에 이제 그냥 조금 더 작게 정리하게 되면 현 시점에서 여행 관련주를 공격적으로 베팅을 해가지고 연말까지 쭉 가져가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은 조심할 필요가 있다. 한다고 하는 건 나쁜 건 아닌데, 예전에 그렇죠. 말씀드렸듯이 10개 중에 2-3개 정도 하는 건 나쁜 건 아닌데, 그 액티브할 정도의 이제 파워는 아닌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이게 우리가 미국 그 여행주들 흐름을 보면은요. 네. 1월, 2월 달에 고점을 찍고 내려오고 있거든. 네. 근데 그럼 1월, 2월 달에 미국의 그 백신 그 접종률 네. 그런 것들을 보면은 우리가 좀 우리 한국의 여행주나 항공주도 이렇게 좀 흐름을 알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얼핏 들어요. 그러니까 벌써 지금 제가 알기로는 어제 기준으로 17, 8%까지 올라간 걸로 알고 있거든요. 한국의 백신 보급률 자체가. 한국에? 1차 접종 기준으로. 그렇죠. 미국은 이제 1차 벌써 50% 넘었고. 그러니까. 뭐 지금 약간은 미국은 거의 독립기념일이 7월 4일이니까 한 달도 안 남았습니다. 바이든은 뭐 7월달 지금 7월까지 집단 면역을 간다고 했는데 약간 삐걱거린 거는 그게 조금 돌릴 수 있겠다 이야기 나오는데 정치적 입장에서는 특정 날짜에 뭔가를 만족하고 싶은 거죠. 그렇죠. 근데 현실적으로는 꼭 7월 4일 날 70%의 집단 면역이 안 나오고 8월에 나온다 한들 그게 달라질 건 없거든요. 말씀하셨다시피 아까 정말 예리하십니다. 제가 깜짝 놀래요. 깜짝 놀래요. 고맙습니다. 아이, 별 말씀. 미국이 맞습니다. 미국의 크루즈라든지 여행사들의 백신 접종률이 20% 정도가 딱 넘어가니까 그때부터는 이제 밋밋해지는 거고. 그렇죠. 오히려 지금 제가 지난주부터 자동차나 정상으로의 복귀란 이야기 드릴 때 다시 이제 원래 주식으로 보자고 한 이유는 이제 시장에 어느 정도 그 관련 주가가 많이 반영됐다는 거죠. 네, 그리 좀 같이 그림을 그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하여튼 이게 그 어쨌건 지금 너무 그 오르다 보니까 네. 미리 이제 가서 침해하시고 그 뭐죠? 그 기다리신 분들의 영역이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지금 추격 매수했다가는 뭐 더 오를 수도 있겠지만 리스크가 너무 크니까. 근데 대형주는 좀 중기로 갈 만해. 아니 그
그 뭐죠? 그 어디 증권사 토스인가 거기에서 그 대한전선을 뭐 한 주인가 두 주를 받았다고 지인이 근데 받았는데 바로 20%인가 올랐다고 좋아하더라고. 그래서 매수를 했대요. 그러니까 한 또 30, 올랐나 봐. 한 10% 더. 네네. 좋아했는데 잠깐 나갔다 온 사이에 다시 원점이 됐다고. 대한전선이라는 기업은 아픔이 있는 회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너무 그러니까 이게 올랐다고 해서 지금 당장 플러스라고 해서 좋아할 일만은 아닌 게 중소형주는 너무 또 급락을 할 수가 그렇죠. 있으니까. 그러니까 제가 조금 여행 관련주 중에도 대형사들 뭐 대한항공이라든지 여행사도 큰 친구들은 그래도 조금 묵직하게 볼 필요는 있는데 너무 이제 워낙 이런 재료가 나온다 보면 그런 종목보다 작은 것들이 많이 움직이거든요. 그렇죠. 작은 기업에 대한 변동성을 조심하자는 메시지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제 콘택트와 관련해서 그 면세점주 네. 사실 호텔신라도 상당히 요즘 며칠 올랐어요. 또 의류주는 뭐 지난주까지도 계속 네. 올랐었고 뭐 이런 그 소위 보복 소비라는 어떤 키워드로 기대감을 키웠던 이 섹터의 주식들 이거는 또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느냐 지금 시점에서. 화장품주 지금 흐름을 보면 아모레퍼시픽이나 LG생활건강 또는 이제 유상증자 때문에 조금 일정하지 안 끝난 걸로 알고 있는데 코스맥스라든 이런 기업들의 주가가 조금 주춤해요. 근데 이제 왜 그러냐면 이거는 근데 이런 섹터들이 조금 강했던 거는 실제적으로 온라인 쪽에서의 매출이 나왔기 때문이거든요. 오프라인이 아니고. 그러니까 이 조금 다른 거죠. 뭐냐면 아모레퍼시픽이라든지 코스맥스라든지 한국콘마라는 이런 기업들의 주가가 최근에 많이 좋았던 거는 그게 지난해 3, 4분기를 넘어오면서 중국 쪽에서 회복이 빠르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사람이 이동을 해서 오프라인 매장에서 실적이 나온 게 아니고 온라인 매장이 나오다 보니까 잘 좋았는데 지금은 그럼 어떤 컨셉이죠? 지금 오프라인 컨셉인 겁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5월달, 6월달에 화장품주에서 다른 변화가 나왔는데 어떤 변화였냐면은 오히려 토니몰이라든지 작은 오프라인 로드샵 쪽이라든지 색조 쪽 화장품주들이 움직였던 거죠. 근데 이것도 이제 제가 생각하니까 화장품도 뭐 사실 지금 대부분이 경제회복주에 대해서 저는 약간 워워하자는 분위기거든요. 이제 주가가 많이 반영됐다는 거 좀 하나 생각해 볼 수 있는데 한 가지 오늘 재미난 기업이 있고 이 기업은 좀 중장기로 계속 보셔도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좀 준비한 게 이게 트렌드의 변화인데 물론 저는 원래 이 기업을 원래 좋아했는데 주가가 올라서 그런 게 아니라 예전부터 만약에 저한테 의류주나 이런 거 하나 고르라면 딱 이 기업만 뽑았거든요. 어디예요? 이게 바로 FNF입니다. FNF. 예, FNF인데 FNF가 이제 인적 분할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금 주식이 두 개일 겁니다. 하나가 FNF가 있고 이제 그 사업회사고 하나가 이제 FNF 홀딩스인데 대부분 투자가분들이 이렇게 혼돈하거든요. 만약에 지금 LG화학과 예를 들어볼게요. LG화학 주주를 100주 갖고 계시면 이게 이제 뭐 시기의 문제겠지만은 분할을 하게 돼 재상장을 하게 되면은 내가 LG화학을 갖고 있는 분의 입장에서는 LG화학 한 10주를 갖고 있는 기준으로 그게 몇 주로 좀 작아질 거고 그렇지. 갑자기 본인 잔고에 LG 에너지 솔루션이 들어오지 않겠습니까? 근데 분할 재상장 때의 주가 흐름은 그 인적 분할의 비율에 따라서 그냥 약간의 비율에 따라 움직이는 거지 사업회사의 관점으로 움직이진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어지간하면 인적 분할 이슈가 나오게 되면 펀드는 빠집니다. 그래서 인적 분할 되게 되면 대부분이 오른 종목 팔고 내린 종목 내려두는데 거꾸로 하셔야 되거든요. 예. 갑자기 왜 옆으로 샜느냐? 그럼 저는 FNF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K뷰티의 변화가 좀 있다고 생각했는데 예전에는 K뷰티라 그러면 그냥 화장품이었어요. 그렇죠. 뷰티 그러면 화장품이야. 뭐 여성용 화장품 브랜드를 보면 뭐 SK2, 랑콤 이런 게 그냥 쫙 깔고 거기에 뭐 소라수라든지 뭐 후라든지 이렇게 밀고 가는데 물론 지금도 화장품이 사실 전체 면세점 매출의 탑10은 다 들어간다고 하는데 네. 이번 1분기 자료에 우리나라 면세점 매출 상위 10위에 딱 들어간 게 하나 있더라고요. 뭐죠? 그게 바로 MLB와 디스커버리였습니다. 그러니까 브랜드 이름이죠. FNF가 실제적으로 생산하는 MLB와 디스커버리. 많이 아마 저는 MLB와 디스커버리의 운동화와 티셔츠가 없습니다. 이게 그 브랜드만 라이센스 가져와가지고 하는 네, 거죠? 그렇죠. 미국의 MLB 말하는데 저는 없습니다. 왜? 뭐 없다는 게 뭐 비쌌어가 아니고 그 취향 자체가 조금 이제 젊은 친구들이 많이 입는 거거든요. 저는 젊진 않았습니다. 굳이 강조될 필요는 없는데. 근데 이게 실제적으로 매출 10위에 들어간 거예요. 근데 이게 되게 고무적인 거. 그러면 과연 우리나라가 한 5, 6년 기준으로 면세점 매출 기준으로 면세점주 해가지고 난리가 난 적이 많아요.
이 중에서 화장품이 아닌 상태에서 10위권 내에 있었던 기업이 뭐가 있었을까 봤더니 예, 김성주 MCM 있었습니다. 2015년도 MCM 같은 경우가 실제적으로 매출 4위, 5위까지 갔었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MCM 같은 경우는 조금씩 매출이 떨어졌는데 그럼 그동안은 계속적으로 대부분이 면세점 매출 1위부터 10위가 전부 다 화장품이었는데 지금 FNF의 디스커버리 같은 경우가 10위권 내에 있다는 건 되게 고무적이고 이게 지금 중국 관련주 보실 때 크게 두 가지가 있거든요. 힐라가 있죠. 힐라에 힐라홀딩스가 있고 그러니까 의류주 중에서 실제로 중국하고 미국으로 가가지고 호불호가 갈라지고 잘된 회사와 잘못된 회사가 하나 있는데 주가 관점도 마찬가지고 회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힐라는 미국 갔다가 잘 안 돼가지고 주가가 같이 내려갔던 거예요. 그리고 힐라 같은 힐라홀딩스가 그냥 골프공 좋아하시는 분들은 나는 타이틀리스트니까 하니까 힐라만 투자를 하시다가 주가가 계속 디봇에 빠졌었거든요. 벙커에서 그렇죠. 못 나왔습니다. 한 5, 3년 동안. 왜? 그분은 실제적으로 그냥 타이틀리스트만 생각한 거예요. 더 설명을 드려야 되는구나. 힐라홀딩스의 자회사 아쿠시네트가 바로 대표적인 골프 브랜드 타이틀리스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 말씀을 좀 드린 거고, 근데 그거는 전체적으로 매출의 비중이 좀 낮은 거고, 근데 FNF는 봤더니 바로 미국보다는 중국으로 치고 갔어요. 그래서 숫자가 봤는데, 작년도 1분기에 FNF가 중국에서 6억 정도의 이익이 났었다 해요. 근데 올해 1분기에 500억이 났다고 합니다. 많이 몰랐네. 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장사를 잘한 거죠. 50만 원대 좀 비싼 주식이지만은 차후에 만약에 제 생각으로 다시 50만 원 전후라도 좀 내려오면 한번 여러분들 좀 장기적 관점으로 보시는 건 괜찮지 않나 그 생각 좀 해봤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뭐 사실 실적이 최고잖아요. 네네. 실적 앞에서 그러니까 작년 우리 코로나 이전의 어떤 실적과 그때의 주가 수준과 지금하고 좀 비교해가면서 네. 예, 그러니까 자꾸 단기적으로 우리가 그냥 이렇게 보복 소비라는 관점으로만 보는데 그게 아니라 이게 끝나고도 계속 이 세가 유지가 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그렇죠. 이게 예, 가능성을 좀 봐야겠네요. 뭐 주가가 올라가더라도 나중에 실적이 바탕이 되면 쉽게 말해서 주가가 상승한다는 거는 어쨌든 큰 자금들이 크든 작든 들어온다는 거잖아요. 근데 계속 상승하는 기업들은 시간의 문제겠지만 실제 개선 속도 만약에 적자지만 적자폭이 감소한다든지 이런 게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 제가 항공주에서 왜 그래도 만약에 큰 주식 하나만 하면 대한항공이라고 이야기했냐면 작년도 2분기에 전 세계 오늘 액션이 좀 크네요. 전 세계 유일하게 흑자 전환됐던 게 바로 대한항공이었습니다. 물론 그건 작년 이야기지만은 근데 그런 관점이기 때문에 만약 여러분들도 경제 복지를 보실 때 지나치게 작은 주식보다는 숫자가 무조건 흑자가 아니어도 괜찮아요. 괜찮으니까 흑자가 아니어도 중요한 거는 적자폭만 감소되면 시장은 용인해 준단 말이죠. 그런 거 좀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대신 소형주가 아니라 소형사보단 대형사가 실적이 빨리 나오겠죠. 그렇죠. 네.